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임동서입니다. 8월 29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U1, KT 올레 IPTV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전일 개장 초 소폭 상승을 시도하긴 했습니다만 외국인 매도세에 밀려서 1910선을 맴돌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오는 31일 잭슨홀 강연이 예정돼 있죠. 다음 달 6일에는 유럽 중앙은행 회의를 앞두고 또 투자자들의 관망세는 점점 짙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 보니까요. 어제 이어 또다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소폭 하락한 반면 나스닥만 소폭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것 같네요. 스페인과 글로벌 경기 우려가 다소 완화되긴 했습니다만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잭슨홀 강연에 대한 관망세는 여전히 짙은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일부 순서에서 준비된 코너들입니다. 네, 이드코의 3% 공략주에서는 장 초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고요. 자세한 투자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IM투자증권 압구정 금융센터의 주대형 대리와 함께 글로벌 경기 부양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요소들을 짚고요.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낱낱이 살피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네, 본격적으로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순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드코의 3% 공략주 화상 연결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내 전일장과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볼까요? 네, 코스피가 장 초반 소폭 상승을 시도했지만 외국인 매도에 밀려서 약세 마감했습니다. 버냉키의 잭슨홀 연설 대회 이벤트를 앞두고 뚜렷한 방향성 없이 등락을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그나마 개인이 사자에 나서면서 지수 추가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1포인트가량 내린 191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 이상 회복을 했지만 어제 낙폭이 과했다는 인식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 것에 불과했고요. 은행과 증권과 은행 등 금융업종을 비롯해 대부분 업종이 약세였습니다. 어제 국가 신용등급 상향 조정이라는 호재의 은행주가 반짝 상승을 했지만 이내 상승분을 반납한 채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5포인트가량 오른 49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셀트리온과 다음 등 시총 상위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500선 턱 밑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하반기 기업 실적 불확실성이 심화된 상황에서 중소형주의 실적 모멘텀이 대형주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 모멘텀이 좋은 중소형주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헬스케어주인 뷰옥스와 오스템 임플란트가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특히 오스템 임플란트는 노령화 수혜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신고가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종목입니다. KT, 현대위아, 신한지주, 현대모비스, LG 디스플레이 등을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다음, 파트론, CJ오쇼핑, 셀트리온, 인터플렉스 등을 외국인이 순매수했습니다. 기관 순매수 종목에는 코덱스인버스, 현대글로비스, LG전자, NC소프트, 현대위아 등을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덕산하이메탈, 테라세미콘, CJENM, 파트론, 게임벨 등이 있습니다. 증시가 지난달 26일부터 달려온 유동성 랠리를 멈추고 본격적인 실적 장세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정책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 같은 악재가 있는 상황에서 종목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지수에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좀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코스피와 엇갈리는 추이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강세가 이어질지는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버냉키 의장의 잭슨홀 연설에서 3차 양적 완화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저조한 경제지표가 안겨준 실망감이 엇갈리면서 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했고요. 특히 거래량이 올해 들어 가장 적었는데 여름 휴가철이 계속되고 있고 주말 잭슨홀 회동 등을 앞두고 있는 남은 한 주도 비슷한 양상이 보일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다우지수가 21포인트 하락한 13,10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대도시 주택가격을 나타내는 케이실러 지수가 상승한 반면 소비자 신뢰지수는 떨어지면서 경제지표도 엇갈리는 모양새를 보였는데요. 개별 종목 가운데서는 애플이 전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소폭 밀렸고요. 힐렛패커드가 1% 이상 하락하는 등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ECB 통화정책회의나 유럽 안정화기구에 대한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같은 유럽 관련 주요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기 때문에 당분간 박스권의 흐름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제 주신 종목은 완리였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AS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완리 같은 경우에는 기술 쪽 관심주로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매수하고 나서 거래량이 수반된 상황에서 7% 이상 상승이 나와주었고 강하게 치고 나가는 좋은 흐름이었기 때문에 3% 이상 수익이 나온 만큼 충분히 수익 실현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완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3,600원까지의 추가 상승이 가능한 만큼 아직 들고 계신 분들은 중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들고 계신 분들께서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라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장 관심 종목은요? 예, 오늘은 IMBC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MBC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자회사로서 인터넷 방송과 디지털 콘텐츠, 웹 에이전시 사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MBC그룹의 방송 콘텐츠와 그 자체 제작 콘텐츠에 대한 유통 사업을 주요 산업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실적 부진으로 약간 약세를 보이기도 했었지만 무료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관심이 좀 높아졌고요. 일단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게 없는 점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방송법 개정이라든가 그 모멘텀이 상당히 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당 후보가 최근에 확정이 되면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주가도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박근혜 후보 관련주로 묶이게 된 그 주요 이유는 정수장학회와 연관성 때문입니다. 정수장학회가 IMBC의 지분을 30% 정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당장의 실적보다는 테마주로서 단기적 관점에서 다가선다면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장 상황을 고려해서 짧게 매수하는 것으로 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같은 것보다 일단 테마주 관점에서 어느 정도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자, 목표가 손절가는요? 이 매수가는 시초가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 손절가는 7,200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시초가 대비 3%, 손절가 7,200원을 이두코 대표가 제시해줬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양시장의 현재 동시효과 상황 화면으로 봅니다. 네, 오늘 양시장의 모습이 살짝 좀 갈리는 듯한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도 역시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121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1.51%이고요. 현대차, 포스코, 기아차, 현대모비스, LG화학, 삼성생명 등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업종에 상관없이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 현대모비스 등등 1% 안팎의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자, 좀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볼까요? 자, SK텔레콤과 S오일, 삼성화재 등등 전반적으로 수출이라든가 그런 것과 관계없는 종목들은 오늘 전반적으로 상황이 괜찮습니다만 다른 여타 종목들은 대부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관련한 소속들을 관련해서 애플 관련 소송 관련해서 LG그룹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다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자, 오늘도 LG 디스플레이가 0.3%가 넘는 그런 상승의 흐름으로 오늘 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종목들 거래소 쪽이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하락세 파란색으로 쭉 물들어 있는 것에 반해서 오른편에 코스닥 쪽은 빨간색으로 쭉 물들어 있습니다. 자, 지금 동시효과 상황 기준으로 5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2.82포인트가 상승을 했고요. 502.35로 현재 500선을 탈환한 채 흘러가고 있습니다. 셀트론이 0.33% 상승을 했고요. 다음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CJ 오쇼핑이 2.74%로 상당히 높은 그런 상승을 보이고 있죠. CJ그룹 전체적으로 이제 식품보다는 유통이라든가 물류라든가 그런 쪽의 업종의 매출 비중이 더 커졌다. CJ그룹의 전반적인 사업 구조가 상당히 큰 변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번 매출 등등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요. CJ 오쇼핑이 그 기대감을 반영을 하듯이 오늘 2.65%의 높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면서 그 수혜를 톡톡히 받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 파라다이스 역시 오늘 0.68% 상승으로 화답을 하고 있고요. 안랩은 0.49% 조금 지지부진하면서 동력을 잃은 모습입니다. 서울반도체는 제자리 걸음, SM과 젠백스 그리고 CJ ENM 등등 쭉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 우리 장은 전반적으로 500선을 재탈환한 코스닥이 힘있게 끌고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동시효과 상황에서 봤습니다만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거래소가 3.19포인트가 상승을 하면서 0.17% 상승한 1919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이 502포인트로 코스닥은 500선을 탈환한 오늘 반갑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기분 좋게 시작을 해보죠.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은 우리 투자증권 영등포점의 노선호 전문가, 로즈스탁의 이경일 팀장 두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간략하게 훑어드렸는데요. 보다 더 상세하게 시장의 출발 상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노선호 전문가께서 코스피 쪽 봐주십시오. 오늘 코스피는 아무래도 이제 소폭 강보합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감 지수로는 아마도 좀 마이너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삼성전자가 1%대 상승을 하면서 120만 원대를 좀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나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종목들 자동차 관련주라던가 화학주 이런 쪽은 좀 약보합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0.2% 정도, 현대모비스는 0.32% 정도 하락 출발을 하는 움직임이고요. LG화학이 지금 1% 넘는 지금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살펴보면은 삼성생명이나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 강보합권 출발은 하고 있지만 좀 상승폭 자체는 삼성전자를 제외한다면 좀 미미한 그런 출발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 아무래도 체감 지수는 좀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들은 아마도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 좀 삼성전자가 급락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양호했던 그런 움직임을 좀 반대로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아무래도 시장의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지금 121선을 앞두고 버냉키 FRB 의장의 잭슨 연설을 앞두고 계속적으로 좀 숨고르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지금 보면은 일단 좀 강보합권 출발을 하면서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눈치를 보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최근에 외국인들도 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또 1,000억 원대 이상 좀 매도가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지금 또 외국인들 30억 정도 소폭 순매수로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고 있지만 그래도 공격적인 매도세만 나오는 그런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 121선 정도에서의 하방 경직성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어제 조금 시장을 아래쪽으로 이끌었던 부분이 프로그램 매도였다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베이시스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현재 베이시스가 0.95에서 한 1 정도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이 정도 부분에서도 지금 아침에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소폭 출회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베이시스가 여기서 0.5 아래로 좀 밀린다면은 좀 프로그램 매도 우려 그런 모습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베이시스가 1 이상 좀 하이픈 템포 유지를 해준다면은 시장 계속적으로 좀 안정적인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베이시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 꼭 주목을 해보시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전반적인 움직임은 좀 종목별로 엇갈리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업종 쪽에서 가장 좀 눈에 띄는 그런 종목들이 삼성전자 그리고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좋은 LG전자의 움직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LG전자 오늘도 지금 1.6% 상승을 하면서 7만 원대도 이제 거의 근접해 나가는 그 움직임이고요. 이런 LG그룹주들 최근에 좋은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지 여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업종 측면에서는 오늘 손해보험 업종의 움직임이 두드러지는데요. LIG 손해보험이 지금 1%대 그리고 현대해상, 동부화재 역시 1% 내외의 지금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손해보험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동안 좀 태풍 볼라벤과 관련된 부분 우려감으로 이번 주 좀 지지부진했었는데요. 물론 좀 남쪽 지방은 피해가 좀 상당히 컸지만 수도권 쪽은 그래도 좀 나름대로 조용히 넘어갔다는 점, 태풍에 대한 조금의 안도감이 오늘은 주가 상승으로 좀 이끄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지금 좀 좋지 못한 종목들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LG화학이 1%대 그리고 신세계, 삼성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이 1%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약세 보이고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 자체도 약세폭은 크지 않기 때문에 오늘 시장 그렇게 나쁘진 않고 121선 지지를 바탕으로 좀 반등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일 팀장님. 예, 오늘 코스닥이 500 돌파 앞둔 코스닥이 박스권 상당히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갭 상승을 하면서 강하게 뚫는 모습,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한데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50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 한 단계 레벨업하는 시장을 볼 수 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도 상승이 가능한 시장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제 장 막판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 짧게는 490포인트를 1차 지지선으로 2차를 480포인트
지지선으로 보셔도 된다고 말씀해 드리고요. 제 예상으로는 오늘 강하게 오늘 500포인트를 돌파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추가 상승을 이끌어내는 장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오늘 지금 현재 상황, 코스닥 상황을 보시면 코스닥 502포인트를 기록하면서 갭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수급적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급적 상황을 한번 보시게 되시면 오늘 코스닥 개인이 코스닥을 이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개인이 33억 원 정도의 매수세를 보이면서 이제 장을 이끌어가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은 20억 원 매도를 하는, 그리고 기관은 6억 원 정도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업종별 투자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업종별 투자자 개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업종의 전체 다 해서 전체적으로 매수세를 보이는 반면에 외국인하고 기관은 이제 지금 팔기 좀 바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닥 제조나 이제 IT 하드웨어, 반도체, IT 서비스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에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IT나 이제 기계 장비 제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기관은 출판 매체 복제에서만 이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총상위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총상위주 셀트리온 3만 원을 돌파하고 그 이후에 추세가 상승 추세를 이제 좋게 보이는 모습이고요. CJ 오쇼핑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과 다가오는 추석 면절의 수혜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는 50원 정도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SM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조정으로 보이는 모습인데 오늘 100원 정도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종목이 이제 시가총액 상위주의 CJ ENM과 인터플렉스인데요. CJ ENM은 이제 시스케4를 이제 방영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실적 개선이 이제 시스케4에 이제 수혜주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 이제 바탕으로 일시총 1조원을 돌파하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 시장 보겠습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환시장 현재 흐름이 어떻습니까?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역시나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 전일 대비 1원 70전 하락한 1135원에 개장하고 있는데요. 뉴욕 환시에서는 QE3 기대감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주택지표는 개선이 되었지만 소비심리 지표가 악화되면서 QE3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요소로 달러 가치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유로존에서는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이번 잭슨홀 연설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ECB에서의 독자적인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 역시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발표되었던 7월 달의 경상수지가 6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집계 방식이 변경된 것에 따른 이런 수치적인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는 이제 선박 건조 현상이 조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경상수지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고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치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NDF 여기에서의 매도가 소폭 나타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흐름을 좌우할 정도는 아니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환시도 잭슨홀 연설을 기대하면서 1130원대에서의 무거운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채권 시장의 흐름도 함께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 국채 선물은 전일 대비 3틱 상승한 106.14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양적 완화 기대감이라는 것은 채권 시장에 조금 더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채권 시장 소폭이나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있었던 30년물 처음으로 발행되었는데 입찰이 호조를 나타내면서 채권 시장의 강세를 반영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 양적 완화 기대감과 그리고 월말의 지표 기대감에 아무래도 제한적이나마 강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계속 언급을 드리듯이 최근 들어서 국고 금리가 상당히 많이 낮아짐에 따라 추가적인 강세룸이 크지 않다라는 이런 점에 염두 두시면서 단기적인 거래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사 리포트 살펴보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31일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국내외 증시 모두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각 증권사들은 어떻게 국내 증시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증권사 리포트 바로 확인합니다. 먼저 토러스 투자증권입니다. 간과할 수 없는 신호들에 대해서 말하고요. 동양증권은 3단계 궁금증 풀어보기로 정리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다시 한번 확인된 121선의 지지력이라고 꼽았고요. 삼성증권은 기대를 현실화시킬 만한 명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IM투자증권에서는 경기 부양 기대감이 지속 확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해 봅니다. 이 가운데 토러스 투자증권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장의 기세가 쉽게 꺾이지는 않고 있지만 주식시장의 펀더멘털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경고 신호 3가지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는 연중 최저를 경신하고 있는 중국 본토 시장입니다. 금융산업재와 에너지 업종이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들 업종의 부진은 기업 전반의 이익이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도 줄고 있기 때문으로 봤는데요. 인민은행이 꾸준히 긴축 완화 기조를 유지했지만 실세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는 호주 달러의 반락입니다. 2009년 이후 코스피와 호주 달러는 같은 궤적을 그렸기 때문에 코스피가 약세로 반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미국 경기 민감 업종의 약세인데요. 이는 올해 하반기 경기에 대해 점차 부정적으로 바뀌어가는 투자 심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시점에서 주식 비중을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동양증권입니다. 코스피가 3주 정도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술적인 되돌림을 고려할 때 코스피 조정의 정도는 1880에서 1890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조정 이후 재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9월 미국 경제 지표들이 호조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국내 증시 대응 전략으로는 미국 경기에 민감한 업종인 기계, 운수장비, IT 업종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며 전분기 대비 순이익 증가율이 높은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전기전자 업종의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121선에 대한 하방 경직성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독일과 프랑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유로존 내 주요국들이 대응책을 찾기 위한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 심리와 수급 측면에서 안전탈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국내 증시 대응 전략으로는 업종과 종목별로 상승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당분간 외국인 또는 기관의 매수 우위 속에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이 유지될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매매에 나서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고 조언했습니다. 계속해서 삼성증권입니다. 31일 잭슨홀 미팅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 시행 가능성은 있지만 당장 QE3가 시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하지만 이번 잭슨홀 미팅이 아니어도 9월 12일 FOMC까지는 미국의 추가 부양책 시행 기대가 유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FOMC 구성이 작년보다 온건한 성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대만으로 추세적 상승을 베팅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지수형 ETF를 통한 조정 시 매수와 상승 시 매도의 단기 대응 전략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마지막 IM투자증권 리포트 내용은 압구정금융센터 주대영 대리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포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해외 시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어느 때보다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변수들도 있습니다. 경기 부양책을 사용하기에 완만하지만 지표들이 나쁘지 않게 나와서 시장 참여자들의 공감대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미 연방준비제도와 유럽중앙은행은 9월부터 경기 부양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기 선행지표가 나쁘게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섣부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좀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의 관심은 30일 잭슨홀 연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개선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죠. 여기에 소비자 신뢰지수는 9개월 내 최저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나쁜 지표는 주택가격인데요. 경제지표의 혼조세만큼 경기 부양책도 기대 반 우려 반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로존 국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수가 랠리를 펼치는 동안 소외됐던 유로존 국가 스페인의 문제가 또다시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스페인 지방정부 카탈루냐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는 소식인데요. 스페인 경제의 20% 수준 경제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좀 다소 부담스럽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으로 좀 돌아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삼성전자의 돌발 악재로 지수의 큰 폭의 조정이 예상됐지만 지수의 흐름은 선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큰 폭의 개파락 이후 흐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판 일정에 따라 삼성전자의 변동성이 좀 극대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1900선에서의 지수의 흐름을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장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틈을 타서 경기 방어주의 흐름이 좋게 그려지고 있는데요. 제약, 음식료, 통신업종의 강세가 시현되고 있고요. 철저하게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종목군인 경기 방어주의 편입이 유효해 보입니다. 지수의 흐름은 중심선인 1900선을 중심으로 밴드 하단 1870과 밴드 상단 1930선을 제시해드리고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외인의 매수세, 8월 초에 보였던 폭발적인 매수세가 다시 들어올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31일 잭슨 연설까지는 관망의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모두가 기대하는 만큼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 아닌지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은 61선 위에서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셀트리온과요. 스마트 기기 게임주로의 매기세를 뺏겨 고생하고 있는데요. 낙폭과대 네오이지 게임주입니다. 네, 관심 종목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병권 샘플러스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장세에 대한 진단부터 내려주시죠. 예, 일단 오늘 시장의 변화는 지금 계속해서 크게 발생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시장의 뚜렷한 방향성을 아직 못 잡고 조정 구간에 진입을 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또 저가 매수가 활발하거나 아니면 대규모 매도가 많이 안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의 유지는 잘 되고 있는 편이고요. 다만 이제 종목 간의 그 매수가 좀 전체적으로 확 살아나는 형태가 아니고, 일부 정시 테마주나 아니면은 또 그 일부 업종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로만 매기가 몰리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체감하기는 좀 어려운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시 또 정치 테마가 살아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이제 추발 추격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매수가 강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강세를 띠기 때문에 뭐 단타로는 충분히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너무 무리한 추격 매수를 하시다가는 오히려 애를 먹을 수 있으시니까 공략을 하시더라도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공략을 하신다든지 이런 식의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차분히 저가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런 종목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기관들의 매수가 좋고 분위기가 많이 수급이 많이 좋아지는 분위기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인데요. 현재로서는 역시 뭐 최근 애플과의 소송 때문에 애를 먹고 있긴 하지만은 여전히 실적 전망이 밝은 전기 전자업종 중에서 스마트폰 관련주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해외 시장으로서의 진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쪽들, 뭐 대형 가수들이 지금 또 월드 투어 같은 거를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종목군들이 신고가를 치거나 아니면은 추가 상승이 나오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엔터테인먼트 쪽들, 그 다음에 또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실적을 많이 내고 있고 실제 성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가 그쪽으로 또 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종목군들이고 또 한정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단타 대응은 정치 테마 요번에 마지막 파동 한번 나올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서 눌림목 자리 줄 때 공략을 하는 형태로 한번 노려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기적이나 아니면 실적 보고 들어가시는 거는 스마트폰 관련주,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그 다음에 줄기세포 종목들, 이런 종목들 중에서 수급이 좋은 종목들, 기관 매수가 좋은 종목들을 공략하시면은 지금으로서는 시장 변화하고 상관없이 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오늘 코스닥이 장 초반부터 500포인트 탈환한 채로 시작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중소형주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반가운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런 분들에서 좀 타겟팅해서 설명을 하나 좀 주신다면요. 일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거래소가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요소가 좀 더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에도 상황을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뭐 그런 영향을 좀 덜합니다. 아무래도 프로그램 매매가 많고 하다 보니까. 근데 코스닥은 거래소가 한번 주저앉아 버리면은 떨어질 때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한번 또 안정을 찾으면은 분위기가 계속 좋아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은 거래소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으로서 저는 일단 권유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코스닥 쪽의 분위기가 좋긴 하지만은 무분별한 정치 테마주의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은 특정 종목군들만 오릅니다. 그러니까 정치 테마가 전체적으로 전에처럼 뱅글뱅글 다 도는 게 아니라 수급이 좋은 몇몇 종목들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추격 매수를 하셨다가 상당히 크게 애를 먹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도 이제 시가총액 한 3천억대에서 1조 원대 사이 정도의 실적 개선 우량주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나 줄기세포 관련주에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요. 이런 종목군들을 좀 눌린 몫에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 들어가신다면은 오히려 뒤를 봤을 땐 더 좋은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방향을 코스닥 쪽은 잡으시면 좋겠고요. 차라리 초대형주를 노리시는 분들도 차라리 이쪽으로 코스닥의 중견 기술주들 쪽으로 오시는 게 지금은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포트폴리오에 관해서도 이야기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로서는 큰 변화가 없긴 한데요. 어제 이제 제가 예고드렸던 대로 멜파스에 대한 추가 매수분은 매도를 했습니다. 멜파스 같은 경우에 지금 원래 고가에서 좀 사고 어제 그저께 저점 찍을 때 한 번 더 샀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비중이 일시적으로 과하게 늘어납니다. 평균 단가는 내려오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 주가가 애플 패소 때문에 크게 떨어졌을 때 샀던 분량만 매도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평균 그 매수가는 낮추면서도 예전 소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계좌상에서의 그 손익 금액은 평단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어제 매도하는 것이 마이너스가 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실제 매매는 멜파스의 기준이면은 18,000원대 초반에 사서 19,000원 근처에서 매도를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이 좀 발생을 하면서 주식 비중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효과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대응 포인트를 한번 잡았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일부 그 추가 매수분만 매도를 하고 기존의 건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트 내의 대응도 지금은 큰 변화가 안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존 주식은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전자인증을 다시 반등이 좀 나오면은 반등이 강할 때는 단타로 매도를 좀 하려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병곤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시간 시황과 업종 및 종목의 흐름을 살펴보고 전략을 함께 세우는 업종 스캐닝 시간입니다. 먼저 노선호 전문가께 IT 운수장비 정유화학 업종의 흐름 또 특징 종목을 살펴드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장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장중에 잠깐 또 하락 반전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뭐 업종별 움직임을 살펴봤을 때는 IT 업종의 강세가 좀 상당히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1.5% 강세를 보이면서 121만 4천 원까지도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뭐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상당히 좀 놀라셨을 텐데 지금 월요일날의 하락 이후에 화요일, 수요일 지금 이틀 연속 삼성전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애플과의 좀 판매 금지 가처분 대상에서 갤럭시 S3라든가 갤럭시 노트 2 이렇게 앞으로 출시될 그럴 기종들은 좀 제외가 됐다는 점이 상당히 좀 뭐 그래도 향후의 실적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살아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뭐 수급적으로 살펴봤을 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주가가 130만 원대까지 갔던 주가가 110만 원대까지 떨어지면서 가격 메리트가 좀 발생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들어서는 외국인들의 그런 꾸준한 매수세도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염두를 해두시고 뭐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삼성전자는 한 120만 원 아래서는 충분히 좀 매수 관점 접근하셔도 무리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지금의 이런 움직임이라면은 또다시 한 120, 한 5만 원 정도에서 130만 원 사이까지는 충분히 회복 가능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강세와 함께 오늘은 또 LG전자의 강세도 두드러집니다.
장중에 72,200원까지도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신형 옵티머스 G를 공개했습니다. 이런 신형 스마트폰에 대한 공개가 LG전자에도 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시면 좋겠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뭐 8월달 들어서의 움직임은 상당히 양호하다고 보시면 좋겠고, 한 6만 원부터 7만 원까지 무려 10,000원 정도 좀 상승을 했지만 향후에도 역시 조정 시에는 조금씩 좀 관심을 가져봐도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 좀 바닥까지 떨어질 때만큼은 떨어졌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좀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뭐 조정폭 자체는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나머지 지금 IT 업종들 대부분 뭐 삼성그룹과 LG그룹 주들은 지금 뭐 강보합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뭐 크게 특징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대장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움직임, 오늘 상승하는 모습 긍정적으로 좀 해석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업종 쪽으로 조금 돌려보겠는데요. 자동차 업종은 뭐 오늘 현대차, 기아차 좀 약보합권 움직임입니다. 뭐 하락을 하고 있지만 크게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의 이런 움직임, 뭐 쉬어가는 움직임 속에서 분명 시장이 여기서 한 차례 정도 반등을 할 때는 이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관련주들 뭐 힘을 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뭐 차트 잠깐 좀 살펴보시면요. 최근 들어서 지금 시세를 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한 2주 정도, 어제 정도를 제외하고는 좀 양봉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속적인 양봉의 모습이라면은 분명 여기서 시세가 한 차례 정도 냈을 때 충분히 긍정적인 모멘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겠고,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손절가 여기서 좀 살펴보신다면은 한 24만 원 정도 잡으시면은 뭐 손절 라인이 한 1%밖에 되지 않는 가격대라는 점, 그리고 이제 그 정도 가격대를 이탈했을 때는 또 오히려 가격 메리트를 바탕으로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는 점 생각이 들고요. 기아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은 좀 현대차보다는 차트상으로는 좋지 못한 모습이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76,000원대에서는 지지하려는 움직임, 지난주 후반부터 계속적으로 좀 아랫꼬리가 달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점은 지금 여기가 어쩌면 바닥일 수도 있다는 점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 현대 위아 같은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좀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그룹 내에서 지금 자동차 부품주 쪽은 살아있다. 그렇다면 자동차 관련주들도 뭐 충분히 다시 한번 좀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겠고요. 자동차 관련주들은 현대 위아를 좀 대장주로 지표로서 살펴보시면서 현대 위아가 꺾이기 전까지는 자동차 관련주들 쪽도 뭐 긍정적으로 접근하셔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뭐 조선주 쪽 같은 경우도 보면 약보합권 움직임입니다. 뭐 지금 뭐 하락하는 부분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그런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이라든가 현대중공업이 지금 한 0.4%, 0.2%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런 조선주 같은 경우도 분명 지금은 좀 상승과 하락의 기로에 놓여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4만 원대까지 신고가를 냈다가 지금 38,000원까지 조정을 보였는데요. 38,000원에서는 지금 추가적인 가격 조정보다는 좀 기간 조정의 형태가 지난주 후반부터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시장만 받쳐준다면은 다시 한번 이런 종목들 4만 원대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볼 수 있겠고요. 뭐 시장이 여기서 계속적으로 지지되었던 121선 그리고 21선 1910포인트가 이탈이 됐을 때는 이런 종목들도 추가적으로 좀 조정을 보일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조정은 역시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 진입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조선주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조선 기자재 쪽의 움직임이 상당히 양호한데요. 오늘 지금 태웅이 6.9%, 현진 소재가 4.4%, 한국카본이 1.5% 이렇게 조선 기자재 업종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선 기자재 쪽에 이런 하반기 실적 기대감으로 상승을 한다면은 조선 업종의 실적도 2분기 실적이 좀 바닥권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업종에 대해서도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접근 가능할 것 같고요. 이런 좀 조선 기자재 쪽 같은 경우 지금 보자면은 뭐 현진 소재라든가 태웅 이런 종목들, 오늘 태웅 차트 잠깐 보시면요. 오늘 뭐 상승을 하고 있지만 지난주에 한 차례 정도 시세를 낸 이후에 쉬었다가 또다시 지금 상승을 하면서 121선 이제 막 좀 돌파하려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한 차례 상승 이후에 좀 며칠 쉬었던 흐름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의 상승, 뭐 오늘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겠지만 목요일, 금요일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이런 태움 같은 종목들 매수하신다면은 충분히 좀 바로 위에 한 23,000원, 4,000원까지는 상승 여력 남아 있다는 점, 조선 기자재 쪽 3분기 실적이 양호하다는 점 좀 접근을 해보시면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정유주 같은 경우도 보면 오늘 뭐 1% 내외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WTI 기준으로 배럴당 약 86센트 정도 좀 상승을 했다는 점 생각해봤을 때 정유주 쪽도 지금 뭐 이렇게 하락을 하는 부분 충분히 좀 하락 시에 저점 분할 매수 관점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맡고 있는 섹터 중에서는 화학 업종의 하락폭이 좀 가장 크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LG 화학이 2%대, 호남석유 1.2%대 뭐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뭐 화학 업종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 LG 화학이 121선 근처까지 지금 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화학이 여기서 121선 지지해 주는지 이탈을 해 주는지 여부 역시 시장 지표로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경일 팀장은 철강기계, 금융건설 등에 대해서 살핍니다. 예, 철강 업종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철강 가격이 저점에 도달하였으나 기술점 반등 위에 추세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아직까지는 힘들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철강 업종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시황 회복의 신호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철강 산업에 보수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 포스코 오늘 0.5포인트 하락을 출발하고 있는데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 잠깐 급등을 하다가 지금 조정을 받는 모습, 지금 121선까지 121선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철강 업종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관점을 지켜보자. 그리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는 이제 봉영강 시황 개선 및 그리고 중기로는 이제 상고로 가동이 주가 모멘텀을 이끌 전망이기 때문에 시장의 우상향 방향을 한다면 현대제철이 가장 유리한 지점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도 61선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도 그 포스코보다도 이제 좀 포스코보다 조정을 덜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철강을 보실 때는 현대제철과 또 하나 이제 보셔야 될 현대하이스코 같은 경우는 제가 꾸준히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철강 업황의 이제 불확실성 가운데 하반기 이익 안정성을 보이는 업종은 이제 현대하이스코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대하이스코는 하반기 해외 법인 신설로 인해서 수요 기반을 확장하였고 13년 설비 확장으로 공급 능력 증가 및 성장성 확보, 그리고 철강 내 이제 탑픽으로 이제 또 꼽히는 이제 종목이 현대하이스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하이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도 추세 자체는 이제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21선을 타고 이제 꾸준히 상승하다가 지금 잠깐 이제 21선과 이격도를 벌였는데 지금 이 이격도를 줄이는 현상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아직도 이제 추세는 꺾이지 않고 꾸준한 우상향으로 갈 전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고려아연은 유로존 우려 완화와 미국 QE3 기대감 상승, 그리고 달러 강세 진정으로 금은 상승 움직임 등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최근에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기금속 가격 상승으로 주가 상승 모멘텀은 아직도 이제 있다. 하지만 지금 따라서 이제 매수하기보다 어느 정도 조정을 줄 때 이제 그때 매수를 해서 이제 박스권 돌파를 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박스권인데 이 부분을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기계 업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계 업종을 보시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이 부분에서 조정을 주었는데 이 조정을 준 이유는 단기 순이익이 부진, 상반기 단기 순이익 부진을 해가지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조정은 이제 거의 다 끝났고 이제 조정은 이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조정은 끝내고 이제 다시 상승 우상향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산인프라코는 지금 최근 주가 상승 동력은 D2의 실적이 아닌 중국의 굴삭기 회복의 관건인데 아직 중국의 굴삭기 회복 능력이 회복이 안 돼서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한 거고요. 그리고
D2의 지속 가능성은 성장은 가능하나 성장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는 예상이어서 이제 주가가 이제 그동안 상승폭에 대해서 이제 하락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이제 철강 업종에서 기계 업종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태강하고 피팅 업체죠. 태강하고 성강밴드인데, 예, 태강 같은 경우에는 5월달에 261억 원, 6월달에는 305억 원, 그리고 7월달에는 310억 원으로 이제 안정적인 수주를 계속 이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시피 지금 주가에도 이제 지금 슬슬 이제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이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같이 이렇게 조정을 줄 때 이제 태강에도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볼 만도 하고요. 그리고 성강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이제 크게 상승하다가 지금 조정을 보이는 모습. 지금 성강밴드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 이렇게 주가를 상승시켰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줄 그어놓은 이 21선 부근까지는 이제 주가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 이렇게 사지 마시고, 이제 하락이 나오고 이제 반등을 다시 줄 때 그때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대우건설을 우선 먼저 보셔야 될 텐데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우건설은 9월, 10월 달에 해외 수주가 피크입니다. 해외 수주가 피크고 2012년 수주 목표 달성이 예상이 됩니다. 9월, 10월 달에. 그래서 지금 최근 대우건설이 최근 주가를 이렇게 크게 상승시켰고요. 박스권도 이렇게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박스권 돌파도 하면서 지금 강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또 하나 특징적으로 보여야 될 게 성장에 필요한 세 가지, 그러니까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세 가지를 갖췄는데요. 하나는 이제 대우건설의 이제 발전과 그리고 신사업 시장, 그리고 주택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건설업종에서 당분간 탑픽은 이제 대우건설이다. 대우건설을 이제 추이를 한번 지켜봐도 이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대림산업은 이제 2012년도 하반기 매출에 안정적인 실적을 실현하였고요. 상반기처럼 해외 플랜트 현장의 현장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추세가 이어지고 이제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외형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적 은행업종 한번 보시겠습니다. 은행업종 같은 경우는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 수급 포정,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지금 주가가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모습에서 이제 은행업종이 당분간 지켜볼 만하다. 다만 은행의 KB금융이지만 KB금융업종은 이제 가격 하락폭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위에 선 그어는 4만 원까지는 이제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우증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우증권 이제 최근 상승폭을 보이다가 이제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다시 오늘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승을 한다면 이제 다시 거래대금이 지금 11.4% 증가해서 다시 상승을 한다면 13,000원까지도 볼 수도 있다. 12,700원, 13,000원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손해보험을 좀 추천하는데, 특히 현대해상을 탑픽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7월 달에도 역시 인보험 신계약으로 7월에도 역시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는 현대해상이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전고점 돌파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노선호 전문가께서 통신유통, 음식료 흐름을 살펴봅니다. 오늘 통신주 같은 경우에 움직임은 좀 전반적으로 좀 보합권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재 SK텔레콤이 0.6% 그리고 KT는 0.8%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동안 좀 가장 좋았었던 S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오늘 0.1% 정도 지금 하락으로 쉬어가는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아무래도 SU 플러스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성장세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SU 플러스의 이동통신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이번 주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가장
가장 좀 뒤늦게 통신업종에 뛰어들었지만 벌써 가입자 수가 1,000만 명이 되었다는 부분, 뭐 이런 모습들의 성장성에 좀 초점을 맞춰봤을 때 LG U+도 충분히 좀 기대감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KT 같은 경우 한번 좀 차트 살펴보겠는데 최근에는 정말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하면서 35,650원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갤럭시 S3가 출시되면서 KT 쪽도 이제 LTE 가입자가 서서히 좀 증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향후에 아이폰 5가 출시되었을 때도 LTE로 좀 가입을 받겠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면서 KT에 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통신주들 SK텔레콤이나 LG U+도 마찬가지지만요. 지금 차트 보시면은 일봉상으로는 정말 거의 뭐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주봉으로만 좀 넘어가 보더라도 이런 종목들 어떻게 보면은 여전히 좀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작년이나 재작년만 하더라도 좋았을 때는 5만 원까지도 갔던 뭐 이런 KT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SK텔레콤도 뭐 잠깐 살펴볼게요. SK텔레콤 정말 주봉상 살펴봤을 때는 여전히 15만 원대라면은 뭐 그동안 18만 원, 20만 원 갔을 때 비한다면은 좀 바닥권이라는 점 뭐 계속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역시 뭐 이런 통신 업종에 대해서는 조정 시에 좀 계속적으로 꾸준한 관심은 가능하다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좀 탑픽으로는 아무래도 LG U+를 꼽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주 쪽 넘어가 보면은 오늘 지금 유통주 쪽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마트라던가 GS 리테일 좀 이런 우리 소매와 가까운 그런 종목들이 강보합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마트가 0.2%, GS 리테일이 지금 1.3%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추석 대목을 앞두고 어제 뭐 태풍의 영향에 따라서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농산물 가격이 오른다면은 좀 소비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좀 소매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실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뭐 생각이 들고요. 홈쇼핑 관련해서 지금 CJ 오쇼핑 같은 경우도 한 0.9% 정도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태풍과 관련된 부분 좀 집에서 또 홈쇼핑 시청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점도 홈쇼핑 쪽에 좀 수혜로 작용을 하고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뭐 나머지 유통주들 같은 경우도 오늘은 지금 쉬고는 있지만 최근의 움직임을 살펴봤을 때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모두 상승 추세 좀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유통주 쪽도 좀 주목을 해보시고요. 음식료 쪽 역시 마찬가지. 오늘 보면은 지금 오리온이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 상당히 좀 강보합권 움직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음식 가격이 좀 인상이 됐을 때 음식료 업종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테마주 흐름은 이경일 팀장께서 정리합니다. 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테마 지난주와 똑같이 헬스케어랑 이제 엔터주 미디어 관련주죠. 미디어 관련주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텐데요. 예,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지난주에 슈비치랑 CJ 오쇼핑을 소개해드렸는데 슈비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개해드리고 11% 이상의 상승중을 나타내고 있고 CJ 오쇼핑은 5%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유비케어인데요.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고점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물대를 이제 소화하는 과정에 있다. 지금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앞으로 이제 더 매물대를 소화하게 된다면 크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유비케어는 그리고 또 유비케어가 하는 일은 의료용 IT, 유통, 제약 솔루션 전문 업체로 이제 12,000개의 병원과 7,000여 개의 약국 등의 국내 최대 병원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어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제 독보적인 영업망을 확보하고 있어서 이제 실적 면에서는 견고하다, 안정성이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CJ E&M인데요. CJ E&M을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이제 시스케4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시청률이 이제 10%를 넘겼습니다. 케이블에서 이제 시청률 10%를 넘긴다는 거는 극히 드문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근데 CJ E&M 슈퍼스타 K는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도 있고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이제 시청률 그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60초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그걸 유행어를 만들었는데 그 60초 후에 안에 있는 광고 금액은 이제 시청률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시청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CJ E&M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개선이 충분히 있다라고. 그리고 지금 슈퍼스타 K 방송한 지 2주가 됐는데요. 2주 만에 이게 방송이 되면서 이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제 지금 같은 부분에서는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정거점 매물대를 소화하는 부분에서 이제 지금 들어가기 딱 적기인 시점이어서 제가 이렇게 오늘 CJ ENN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장 전체적인 전략 봅니다.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장 상황은요? 네, 미 증시는 잭슨홀 미팅에 대한 기대감과 소비지표 부진에 대한 실망감이 교차하면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4포인트 상승한 1921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 정밀, 전기전자가 1에서 3%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고 기계, 건설, 전기가스 등이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반면 최근 헬스케어, 바이오주, 특히 YG나 SM 같은 엔터테인먼트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52주 신고가 종목이 33개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부진한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50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당분간 코스닥 중소형주에서 머니게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하실 회사는 어디일까요? 네, 웅진그룹의 지주회사 웅진홀딩스입니다. 자회사로 웅진폴리실리콘, 극동건설, 웅진ST, 북센 등이 있고 관계사로는 웅진코웨이, 싱크빅, 웅진식품, 웅진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지주 부문에서 56%, MRO와 건설 등이 38%, 출판 유통 12%, 에너지가 3%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그룹 구조조정 차원에서 웅진폴리실리콘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에 웅진홀딩스, 웅진에너지 등 웅진그룹주의 주가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네, 자 웅진홀딩스, 웅진그룹 자체가 이제 이런저런 이슈들이 꽤나 많았었는데요. 웅진홀딩스의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 네, 연결 기준으로 1분기 98억 원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지만 2분기는 예상 대비 하락한 315억 원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폴리실리콘 상주 공장을 설립하면서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했습니다.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태양광 업황이 악화되자 결국 부채 비율이 높아져서 채권 단위 상환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웅진 폴리실리콘이 매각이 되면 웅진의 태양광 사업은 웅진에너지만 남게 돼서 웅진그룹 회장이 공언했던 신성장 동력 중 하나인 태양광은 입지가 큰 폭으로 좁아질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웅진코웨이의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태양광 산업 구조조정이 잘 이행되어야 주가도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태양광에 올인하고 있는 기업들이 웅진이라든가 한화 등등이 있는데 이래저래 태양광 쪽이 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웅진홀딩스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요? 네, 현 주가는 PBR 0.31배로 자산 대비 밸류에이션은 저평가입니다. 최근 8월 27일 사상 최저점인 4,000원 선까지 주가가 빠졌습니다. 단기에 급락한 측면이 있어서 차트상 4,000원 지지선이 확보되면 기술적인 반등도 가능해 보입니다. 매수가 4,000원에서 4,100원, 목표가 4,600원, 손절가 3,5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김성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투자증권 영동포점의 노선호 전문가, 로저스탁 이경일 팀장 두 분과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는 9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여의도 3번 출구 하나손해보험 빌딩 2층 강연장에서 양순모 전문위원회 강연회가 열리니까요.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죠.